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이 3살 버릇 80까지라는 속담을 좀 고쳤어야 할 판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연다고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탄한 노후 설계가 중요할 텐데요. 행복한 노년을 맞기 위한 자산관리법, 노후 설계 전문가인 강창희 트러스턴 연금포럼 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73이라고 들었습니다. 73. 예. 예.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냥 여기저기 수리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1년에 강연을 뭐 200회 넘게 하시고 또 네. 한때는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 부회장도 지내셨고. 네. 근데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강연에 조금 차질은 있으셨겠어요. 근데 그 대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유튜브를 되더라고요. 시작하셨군요. 강의할 때는 뭐 200명이 네. 200번이라고 하지만은 70명씩 해서 합치면 14,0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유튜브를 해보니까 뭐 100만 조회가 넘고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네요. 엄청나게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온라인 강의가 많이 또 네.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강연이나 저서 네. 화두에 던지는 말씀이 예. 이 노후 설계를 발목 잡는 이 3가지 착각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착각 뭔가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이후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는 분들도 80 이후에 대해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요즘 뭐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네. 어제는 뭐 100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또 그런 얘기를 1000살이요? 하더라고요. 영생인가요? 예. 그 도대체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80 이후를 예. 준비해라. 예. 자, 꼭 두 번째 뭐- 착각. 예.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 오죽하면 그 망년회 할 때 건배사가 9988 234잖아요. 9988 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23. 3일 내에 세상을 떠난다. 2, 3일 네, 앓다가 네, 세상을 네, 떠난다. 네. 근데 그럴 확률은 아주 낮거든요. 저는 그 일본에 네. 요즘 그 간병 대란이라는 게 있는데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자식들도 다 어렵고 이 그런 시설도 마땅치 네. 않고 그래서 대란이 일어난다는데 그거 어떡할 건가. 노후의 병원비, 예. 간병 대책 세워놔라. 네. 네. 자, 세 번째 착각은요?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자녀 리스크요? 예. 그 대표님 세대만 해도 자녀는 자산 이제 아닌가요? 그래도 키워두면 저 아이가 나 뭐 용돈도 주고 부모들이 뭐 본전을 부양해 뽑았죠. 주겠지. 지금은 그게 네. 코스트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잘못하면 본인뿐이 아니라 자식들의 노후까지 망쳐먹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자녀 리스크 관리. 네. 네. 그래서 뭐 자녀보다 연금이 효자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대표님도 뭐 연금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네, 네. 그 연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 원의 노후 자금을 대부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삼층연금, 네. 우리 말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를 대부분의 국민이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네, 3층 연금 그렇죠. 전략. 네. 자, 어떤 걸 제일 먼저 1층에 깔아야 됩니까? 1층에 이제 국민연금을 깔아놓고 그게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게 이 세상 뜰 때까지 주고 네. 근데 물가로 물가까지 이렇게 방어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네. 가장 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밑에 깔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2층으로 퇴직연금 네. 직장인들은 다 들게 돼 있거든요. 또 요즘은 자영업자나 1인 기업도 들 수 있으니까 네. 뭐 그거 들고 그리고 또 근데 개인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네. 중요한 거는 일찍 시작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배신할 일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뭐 좀 이게 연금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좀 덜 받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네. 되지만은 그렇더라도 어떤 그 민간 기업의 그 금융자산보다는 그 유리한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녀 리스크의 대응 방법 중 하나가 연금이다. 뭐 네. 또 다른 대응 전략이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자녀 리스크 대응법이 연금인 이유가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그 목돈을 갖고 있으면 자식한테 넣기 쉽잖아요. 네. 우선 그걸 막는 거에서 중요한 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젊을 때부터
그 자립교육, 네, 이 경제교육. 경제교육 네. 이걸 제대로 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네. 우리 사회가 일본과 같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네. 노후 설계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뭐 직장 생활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사와 동시에. 왜 그러냐면 네. 그게 지금 그 모든 그 준비 방법이 이렇게 퇴직하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그 20대, 30대부터 네. 우선 20, 30대는 뭐냐면 삼성연금만 딱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몸값 키움 노력을 하고 몸값을 그다음에- 키워라. 예, 예, 연봉을 예. 높여라. 그렇죠. 네. 연봉을 꼭 높이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 자녀 리스크 관리 시작을 하고 네. 이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이제 퇴직 준비를 슬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하고 네. 퇴직 후에도 할 일에 준비하는 거. 퇴직 후에 그거를 일자리. 예, 네. 그거를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쭉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20, 해라.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좀 모아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그때 되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가 우선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았다고 해도 금리가 5%일 때 1% 다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매년 물가가 2% 오른다면 10년 오르면은 32%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 건데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이 얼마냐.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고 제 아내가 30만 원 그 임의 가입해서 받고 네. 거기에다가 약간 일해서 좀 소득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안에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빼서 쓰는 그 인출 네.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의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생활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성 세대 분들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여전히 뭐 그런- 자산 시장에서 그런 많은 부분이 그런 부동산인데. 인식들이 이제 네. 분명히 바뀌어갑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네.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뭔가 노후 전략도 다시 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 얼마 벌어 되게 질문이 거거든요. 몇 억 있어야지 노후 대비가 됩니까?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인생 단계별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역 시절에는 모아가면서 네. 이렇게 그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아껴서 생활비 줄여가지고 그 장기 분산 투자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2단계 퇴직하고 나서거든요. 그 모아둔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둔 돈을 얼마쯤 뺐으면서 남은 돈을 운용해야 돼요. 네. 대개 세계 평균이 보면은 한 모아둔 자산의 4% 정도 1년에 빼쓰고 그걸 한 3% 정도로 운용하는 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한 80점 되면 이 생각이 흐려지니까 네. 그냥 빼쓰기만 하는 단계. 그때부터 그래서 잘 결국 지키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 내가 내 생명보다 내 노후 자금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길게 할 수 있을까? 그 나의 수명과 예, 돈의 수명을 예. 같이 가게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는 그 금융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많이요. 죄송합니다. 부동산 예금으로 자산? 많이 갖고 네. 있는데 그 예금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부동산, 있는데 네. 그것이 지금 나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몰빵돼 있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네. 어떻게 구조 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이 노후 설계 때 이제 이것만큼은 꼭 해라. 아니면 네. 하지 말아라. 네.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제가 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셔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네. 준비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20, 30대부터 부부가 같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부가 같이. 네. 그래서 요즘 저녁이나 주말에는 그런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뭐 10대, 20뿐만 아니라 60대, 70대도 다 네. 보고 계실 텐데 각자의 연령과 또 입장에 맞춰서 네. 이 노후 설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뭐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강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